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천막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앞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훈련 현장을 공개를 하고 적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그동안 가짜 평화 쇼에 대한 청구서가 들이닥친 거다 이런 평가인데요. 먼저 조 부원장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북한이 최근 보름간에 7차례 도발을 하였는데요. 네. 남한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비행장이라든가 군사지휘시설이라든가 항만인데 전술핵 부대의 실제 운영 태세를 점검했다고 그렇게 지금 북한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공언해 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전술 핵무기 운영 체계가 거의 완성되고 하니까 사실 북한이 이제 마각을 드러낸 건데 네. 김정은은 최근에 적들과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한을 노골적으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방백서에서 그동안의 주적 북한으로 하느니 마느니 논란을 계속 겪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예전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증까지 서고 이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동결시키지는 못할 망정 쌀, 비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우리가 마다치 않고 민주당 정권 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그 어려움을 누가 구제해 주려고 했는지 그 과정과 세력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을 대충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히 대북 굴종 외교의 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굴종 외교의 참사다. 그동안 남북 대화에 매달려 왔지만은 결국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거든요. 글쎄요. 또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색깔론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정쟁화시키는 게 지금 상황에 적절한 대응인지 좀 묻고 싶고요. 북한이 미사일 쏜 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말기 21년, 22년에 그 쏜 미사일은 박근혜 정부 책임인가요? 박근혜 정부 때 쏜 미사일은 이명박 정부의 굴종외교 탓인가요? 남북관계라는 게 매 정권마다 이렇게 부침이 있고 네. 대국면이 열렸다가 또 비핵화에 대한 북미관계 개선 협의도 계속 있었고 또 그 성과로서 남북 군사 합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국지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상을 방지하는 적절한 지금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협약이 실제 그 DMZ 등 비무장지대 영역을 확대해서 우발적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보 불안 상황에서도 그나마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였던 안전장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그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연히 규탄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죠. 근데 이걸 왜 전 정부 책임론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보라는 게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쟁점화 시키면 과연 안보에 있어서 그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 정쟁만 되풀이되겠죠.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 지금 낮은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이런 난맥을 안보 위기를 통해서 극복해 가려는
뭐 어쨌든 정치적 수단인 것 같은데 네. 안보 문제를 정쟁하는 것은 뭐 당연히 비판받을 것이고 국민들도 이거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 이 안보 상황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전 정부에서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윤 정부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이에요. 안전 조치를 취해놨는데 북한이 전술핵 운영 기반을 만들면서 청주공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우리 이 나라의 중요한 군사지지나 항구를 타격 목표로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한미 동맹이 와해돼 가지고 우리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통령들의 말씀이나 행적이 사실이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짚어주면 될 일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팩트가 아닌 내용은 없으니까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걸 안보를 정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무슨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갖다가 친일 문제로 갖다 붙인다든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안보 협력을 통해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측에다가 창을 갖다 대고 포를 쏘아대는 민주당이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태를 보면. 잠깐만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안 했다는 거는 확인. 언제 하셨어요?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외교통일위원회에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죠? 아니 그 내용은 외교적 문제에 대한 검토지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 규탄의 입장을 안 갖고 있거든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의안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의안을 놓고 그 부분에 찬반 문제 말고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타격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입장 냈습니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대화 어쩌고 하면서 유감 표명만 했습니다. 국방위든 국방외교위든 상임위원회에서 뭐 전제는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입장 계속 내고 있죠. 그걸 찬성하고 규탄 입장 뭘 냈습니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계속 대변 논평도 내고 의원들의 발언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마 그렇죠. 규탄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조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제 북한의 핵의 선제 사용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규탄 결의안 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9월 며칠인가요? 김정은이 핵 선제 타격론을 입법하고 난 이후에 그걸 공개 천명했을 때 민주당이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만 그것도 대화 어쩌고 하면서 유감 표명으로 거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해 왔죠. 그리고 한미 동맹은 굳건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한미 동맹이 뭐 전 정부에서 파탄 났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전략적 관계로 격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어떤 근거로 한미 동맹이 파탄 났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도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동해상에서 한미 훈련도 그렇고 일본이 원하고 요구하는 방식대로 안보동맹 체제가 가는 것이 맞느냐. 그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꼭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추구하는 바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번복을.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배상 문제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군사 대국화라든가 군대의 정식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가 냉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동해에 와서 훈련을 했고요. 계속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일종의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본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안보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본과 협력하면 우리가 뭐가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고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라든가 과거사라든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의 지금 협력으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이게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본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무슨 물증이나 정황 증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북한 전쟁 억지라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 네. 플러스 일본의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일본의 참여를 얘기하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실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미국의 전략 자산 상당 부분이 일본 내 미국 기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라든가 군사 기밀을 오랫동안 공유해 온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연원으로 따져 올라가자면 한국 전쟁 전후에 북한과 중국과 당시 소련이 삼각 동맹을 맺은 데 대한 네. 대응 체계로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이게 계속하는 게 저는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독도 인근에서 훈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독도에서부터 185km, 일본 영토에서 120km의 공해상에서 일본 영토에 더 가까운 공해상에서 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 자체는 지금 옛날 보수 정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7년에 필리핀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문재인 정권 당시입니다. 거기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우길기를 단 일본의 전투함 2세대가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내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최근의 훈련도 보면은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라는 게 수색 구조하고 미사일 탐지 추적 대잠수함 훈련인데 그중에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도 몇 차례 있었고요. 2018년 이후에 동해의 한일강 공해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실시했지만 북한을 자극할까 싶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친일 운운하냐 이겁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연합훈련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미일 연합훈련인데 제공권을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왜 우리 동맹과 우리 연합훈련을 공격하냐 그 의도가 뭐냐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이 극단적인 친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일본이 추구하는 군사 전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본 군을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미일 동맹 체제 하에 한국을 그 하위 그 개념으로 끼워 넣으려는 게 일본의 군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하는 수준의 문제였는데 일본은 현재 삼각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기는 늘 북한의 어떤 도발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자신들의 방위력을 정당화하고 뭐 이런 상황에 계속 오고 있었는데 마침 동해에서 이제 한미일이 그 군사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했죠. 동해에서 했습니까? 동해에서 했습니다. 동해에서 이제 미사일 훈련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2018년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미사일 방어 훈련이라든가 대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 제주 남방에서 하거나 하와이 근방에서 했습니다. 동해에서 하는 거를 결정한 게 엊그저께 국방위 이재명 의원 질의에 합참의장이 답변한 걸 보면 9월 중순에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군사 훈련도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나친 억측이시죠. 아니 9월 구조 훈련은 2011년부터 시작했고요. 했죠. 그다음에 미사일 추적 그 탐지 훈련은 2016년부터 시작했고요. 예.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에 했고 5년 만에 요번에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때 동해에서 한미일 훈련했습니다.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그럼 친일이 아니고 지금은 친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했던 훈련에 어떤 훈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사일 추적 탐지 훈련을 했다고요. 2018년 이후에 동해 공해상에서. 그럼 뭐 내용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실제 공개된 훈련이 아니었고 이게 네. 한미일이 우길기를 들고 자기 영토를 주장하는 동해에서 훈련을 했다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급격히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 다르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을 달리 봐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계속 대일 관계 개선에 목을 매면서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해왔습니까? 유사시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후보 때 밝히신 바 있고요. 김태호 안보실 2차장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실제 국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과거사 문제도 양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된 동해 훈련을 평상시 다른 훈련과 동일하게 볼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지적하십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뭐 훈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시 어떤 대외적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평면에 놓고 똑같이 봅니까? 일본이 왜 그걸 정치적으로 프레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이 지금의 일본하고 똑같나요? 그때도 아베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 일본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서 뭐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셨으니까 판단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법사위원회 오늘 감사원 국감이 있었는데 이 감사원 국감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가운데 가장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던 감사였죠. 감사원 국감이었는데 9분 만에 감사가 중지가 되고 제대로 의원들이 의견을 또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뭐 감사원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파행을 겪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감사위원들을 전원 출석시키는 것, 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뭐 이것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파행이 됐는데 그 여당에서는 이 출석 요구를 다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 원장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민주당 그 소속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 간단한 논점입니다. 업무 보고 받고 의사진행 발언해서 진행하자는 거였고요. 그걸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9분 만에 정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여야 간 간사합의회에서 들어와서도 의사진행 발언만 2시간 정도 하다가 결국 이게 이제 뭐 파행이 가버린 건데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라는 중요도에 비춰보면 오늘 파행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감사위원 전원 불러내라. 그다음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불러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잘 아시지만 감사원은 합의제 독립기관입니다. 합의제 독립기관에 감사위원 죄다 불러내갖고 이것저것 물어갖고 의결 네.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사실은 감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오늘도 뭐 여러 평론가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불러들이면 됩니다. 그걸 굳이 법사위에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파행을 만들어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처음부터 네. 영장을 놓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국장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금 뭐 논란이 된 문자에 대해서 송구하지만은 정상적인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좀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명제로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통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 하나의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네. 했습니다.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감사 관련된 내용을 소통하고 확인하고 일종의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 정부 내내 진행되는 감사에서 굳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정확히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자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예. 요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절차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서로에게 공방은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내용은 양쪽의 의견만 간단하게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